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1월 18일 일요경마 서울경마 예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역시 오늘 또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또 취재기자 김통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박 의원께서는 3경주, 9경주 승부를 보여 계시고요. 김통기자 2경주, 10경주 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1경주 들어갑니다. 1경주는 이제 국산 6분에 12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 11분에 콰드리가하고 이번에 킹어헤드 두 마리 인기권인데, 콰드리가가 일단 독등을 치고 나올 수 있을까요? 독등이라고 봐야죠. 독등이라고 보는데 콰드리가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가서 쓰는 모습이었고, 또 이번에 외곽이라는 점, 또 이 콰드리가가 약간 좀 폭주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뭐 킹 헤드라는 마필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도 인기리였는데 기복을 보면서 무너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변수는 정말 많은 레이스라고 봅니다. 일단 대표전을 가는 일본만 강인해가 일본 게이트 2점을 뭐 톡톡히 살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아주 큰 배당은 6번마 이광 사석이라는 마필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9월달에 주행검사를 치르고 오랜만에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뭐 조교를 길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컨디션을 조율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전력이 완벽하게 노출이 안 된 6번마 이광 사석의 이변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려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터지면 6번. 예. 자, 김성 기자.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축은 없습니다. 11번마 콰드리가 역시 도주형 마필이라서 선행 가서 퍼지면은 한도 끝도 없이 퍼지는 그런 마필이라서 뭐 복고복이라 보여지고요. 이번 킹어헤드도 직전 경주 생각보다 아주 실망이었습니다. 좀 컨디션에 변화가 와야 되는데 컨디션도 직전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마필은 2번, 12번은 아니라 이번 경주에서 배팅해서 꼭 가져가야 될 마필은 바로 1번마 강인해. 1번마 강인해가 되겠습니다. 자, 주행검사 때 스타트 능력 14.8로 나오지만 진로가 막혀가지고 14.8이지 스타트도 굉장히 좋았고, 뭐 게이트 입자수도 좋아가지고 1번마 강인해가 선행까지도 가능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능력 자체도 괜찮고 주행검사 때 걸음도 괜찮았고 게이트도 괜찮기 때문에 1번 놓고 공략을 하되 인기만 2번, 7번을 좀 약하게 보고 복평화 쪽에 5번 시샵 항마나 12번 금태포 쪽으로 초점을 잡는 게 괜찮아 보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현이가 먼저 미리 볼 수도 있겠죠. 아예 선행으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콰드리가 넘어가겠죠. 뭐 게이트 일탈로 이제 강인해가 먼저 튀어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콰드리가가 뭐 100% 선행이라고 봐야죠. 뭐 외곽에서 무리하고 왜냐면 잡아가지고는 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강인해가 굉장히 유리하긴 하죠. 근데 선행은 어쨌든 뭐 카드리가라고 하죠. 하긴 뭐 서승훈이의 선행받는 실력이 정말 뭐 짤등이 없더라고요. 등만 가지고 등 딱 받는 그거는 문제가 킹의 헤드가 그렇게 센 말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지난 11월 9일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정말 간신히 들어온 거고, 지난번 경기에서는 좀 능력이 좀 뽀록이 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일본의 강인해 터지면 6번. 제 개인적으로는 어부지리 추입은 8번의 썬데이 드리먼까지 볼 수 있는 레이스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김정 기자가 전해드리는 이경주 추천 국산 5군의 1000m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이번 경주는 이제 10연의 쾌풍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뭐 7번의 클리너볼트라든지 3번의 슈퍼패드 쪽에 인기 가지고 있는데, 자, 되어야 될까요? 충만은 없는 레이스라고 봐야죠. 일단 뭐 캐풍이나 마필이 지난번에 입상을 해내긴 했습니다만, 승훈이는 부담도 있고, 물론 편성은 강하지 않습니다만, 이 캐풍이나 마필이 뭐 기본 능력이 그렇게 대단치 않은 마필이에요. 매니피 잡아치고는 배합도 오르고, 뭐 정말 데뷔전부터 계속 무시를 받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지난번에 입상을 해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만의 불안 요소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3번 슈퍼임팩트가 안쪽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을 이번 경기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편성적인 측면에서도 지난번은 페이스가 좀 빨랐죠. 근데 이번 경기는 뭐 슈퍼임팩트 선행을 가면 페이스 조절이 가능할 정도로 레이스가 좀 느리고 편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버티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추천이죠. 이번 주 이 경주는 부진마대 간의 경주입니다. 팔리는 인기마랑 안 팔리는 비인기마랑 능력 격차가 전부다 부진한 똥마대 간의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마에 대한 과시는 절대 금물이고요.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 그리고 형군에서 부진한 마필들 완벽한 혼정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 현재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는 경주인데 제가 노리는 마필 컨디션 지금 상당히 끌어올려졌고요. 여건 자체도 확 좋아졌습니다. 좀 악벽 자체가 변수긴 한데 그 악벽도 많이 교정이 되면서 거는 바람 분명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번 주 이 경주는 복병만 한 마필을 배당을 노리고 배당 자체를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11일 태풍도 지난번 1번 게이트가 좀 주의하지 않았나. 이제 지금 외곽에 밀렸기 때문에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만 승부보다는 좀 기가 막히게 또 그 김태형 기자가 내용이 있는 승부이기 때문에 믿고 한번 들어가는 김태형 기자의 승부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상경주 처음 맞이하는 방랑기원의 또 추천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합4군의 1000m에 있어있고요. 자, 액면은 지금 이번에 진명 라이언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뭐 중심으로 뭐 5번의 슈퍼보스라든지 8번의 실버 울프가 좀 잡혀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능력 자체가 좀 있는 신의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이번 진명 라이언, 5번 슈퍼보스, 8번 실버 울프, 7번만 라우나우라, 12번 메카인즈까지도 다 가능한데 일단 저는 인기마긴 하지만 이번만 진명 라이언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도 제가 능력 자체가 좋은 신마다 굉장히 주행 검사 때부터 여유를 보이던 마필인데 마이킹 데이한테 지긴 했지만 뭐 순발력도 있심 모두 견부 보여줬고요. 1000m라는 경주 거리 2번 게이트 여건상 이번만 그래도 실전에서 능력이 검증된 이번만 진명 라인을 놓고 공략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박랑현 추천입니다. 이게 지금 혼합 4군 시네마 레이스인데요. 이게 편성이 굉장히 센 편성입니다. 이게 지금 되는 말이 많아요. 뭐 인기가는 이번마 진명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데뷔전을 가는 뭐 슈퍼보스나 실버 울프 이런 마필들이 많이 관심이 쏠리는데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숨어있는 보병 컨디션도 좋아졌고 뭐 기본 사이즈는 충분히 뭐 제가 볼 땐 상위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뭐 주력 한 방. 네, 주력은 한 방이죠. 레이스로 진행했어요. 지금 액면이 지금 신의 아필이 이제 5번의 슈퍼보스랑 이제 실버울프가 많이 좀 팔리고 있는데 장난 못한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뭐 두마필은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에요. 이번 경기 입상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주행검사 기록만큼 화려한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상 뛰어보면은 그 두 마리를 이겨낼 수 있는 골말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승부가 될 것 같아요. 박명민의 주력 한방 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406 국산주권의 1200은 신승훈의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좀 좋은 배당 노리고 들어갈 승부가 되겠고요. 자, 액면은 지금 5번의 대장금 중심으로 뭐 7번의 그리핀, 9번의 로신한테 인기권으로 좀 잡혀 있고요. 그렇죠. 기본말들이기 때문에 난전이 아니겠습니까? 난전이죠. 충마 없는 레이스라고 봐야죠. 뭐 대장금이 물론 이제 이구야스 기수가 교체가 된 것은 플러스 알파적인 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기본 능력은 뭐 대단치 않은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변수가 많은 레이스고 일단 6번 수입 2000 이게 이제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이죠. 뭐 데뷔전에서 가능성 있는 걸음을 충분히 보여줬고 한 차례 실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6번 수입 2000도 뭐 편성도 그렇고 1200이라는 경주 거리도 그렇고 좀 밉상에 대한 메리트를 좀 높게 보고 있는 그런 마필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부진마대 간의 경주입니다. 능력이 좋은 마필이 거의 보이지 않는 똥마대 간의 경주인데 일단 12번마 해피볼이 직전 경주는 솔직히 좀 부진했습니다. 생각보다 걸음 자체가 안 나왔고 좀 부진했는데 11월 29일 경주를 보면은 이동국 기수가 초반부터 작정을 하고 때리고 나갔더니 의외로 좀 버티는 그런 맛이었는데 이번 경주 보시면은 선행마가 없습니다. 선행마가 아예 없습니다. 김동수 기수 51에 외곽 게이트에서 밀고 나가면은 12번만 해피볼이 이번 경주는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나오기 때문에 12월 28일 경주보다는 11월 29일 경주를 기억한다면은 12번만 해피볼이 전개나 편성상 찬스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행은 일단은 뭐 외곽에 두 마리입니다. 11번, 12번이 나갈 공산이 있고요. 안쪽에서는 인기 막걸리 있는 5번의 대장금도 한번 초장이 한번 달라 빼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렇게 뭐 특출한 선행은 없는 그런 구도예요. 문제는 뭐 지금 인기말로 팔려고 있는 7번의 그리핀 또 특히 9번의 로신한테는 지난번 경기에 좀 쥐어 짜낸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결코 세지는 않다. 자, 제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에 배팅의 찬스 원말이 하나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이 뛰는 걸 보고 바로 다음 경기에 나오면은 반드시 한번 노려봐야겠다고 노렸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한번 배당 노리는 경주 시원하게 한번 들어갈게요. 보시면서. 오경주 국산 육군의 1300입니다. 오경주는 이제 8만 장산불패 놓고 이제 배당을 돌아갑니다. 이번에 이제 미스터 마운틴 인기꾼이고, 뭐 이번에 미스터 탱크 이렇게 잡히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기는 뭐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8번 장산불패는 뭐 단독 선행이죠.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뭐 지난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나서는 선행이고 1300도 이미 지난번에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요. 후차권에서도 역시 눈길을 끄는 마필은 5번 미스터 마운틴이죠. 기본적으로 힘이 좋은 그런 마필이고 뭐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물론 유리합니다만 일단 뭐 기본 능력 자체가 발전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다른 마필들은 사실 뭐 혈통적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일단 8번 5번의 대끼리 가능성이 그야말로 활짝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창기자. 일단 이번 제 5경주는 8번마 장산불패는 인정을 하고 후차권을 고르는 경주인데 후차권에서 믿을만한 마필은 없습니다. 5번만 미스터 마운틴이 잠재력상 좀 낮습니다. 하지만 뭐 실전 두 번째 어느 정도 될지는 뛰어봐야 하는 거고 6번 러너웨이는 발주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발주만 좀 괜찮은데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재밌게 보는 마필은 4번만 해피장수 이 마필이 직전 경주 안쪽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3차를 했습니다. 이 장추열 기수가 좀 악벽말을 의외로 잘 탑니다. 이 악벽말을 잘 타는데 이 해피장수도 기대는 악벽을 장추열 기수가 잘 재현다면은 직전보다 좀 더 거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배팅 메리트는 4번만 해피장수 8번 4번이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뚜렷한 선행마가 없는 관계로 8번에만 장산불패가 원래 선행만 아닙니다만 뭐 그냥 선행 치고 나갈 것 같은데요.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것 같고 이번에 미스터 마운틴의 강점은 아직까지 이제 저력이 완전히 연결되지 않은 그런 신의 마필이라는 데 좀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데른 마필이 뭐 이제 김청희 정글에 있던 뭐 4번 햇빛장수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의 가디언도 좀 혼전을 틈타면 안쪽으로 추면 가능하지 않을까 느낌이 있는데 일단 뭐 기본 구도 자체는 미스터 마운틴이 좀 능력만 좀 살아 나온다면은 뭐 인기권 구도의 가능성이 일단은 유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육경주 국산 5번에 1300으로 나와 있고요. 육경주는 4번에 천년강자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뭐 11번에 골드 웨이브라든지 이번에 로얄 빅토리 또는 이제 9번에 그레이드 캡틴이 좀 바람 좀 탈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충분 없는 레이스죠. 사실 뭐 천연강자라는 마필도 지금 뭐 능력에 비해서는 좀 과다한 인기를 끈다 이렇게 보여줘요. 물론 이제 뭐 이번 뭐 로얄 빅토리나 10번 골든 웨이브는 물론 승리에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천연강자 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속된 말로 지난번에 브리더스컵 대생경주에 나가서 꼴찌한 거 말고는 없어요. 그 전에 뭐 10월 5일이나 11월 2일에 입상시 냈지만 편성은 정말 약했던 편성입니다. 따라서 천연강자를 믿고 갈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고 오히려 천연강자를 꺾고 배당을 노려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외곽의 11번 골드웨이브가 충분히이지만 뭐 힘이 좋은 마필이고 뭐 뛰면 뛸수록 걸음발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힘이 붙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승리이지만 바로 다시 한번 입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 경주는 축은 없는 경주로 봅니다. 4번마 천년강자가 지난번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 출전했다는 이유로 좀 과도한 인기라고 보시고요. 뭐 9번마 그레이드 캡틴이 문제의 마필, 문상기수한테 기승전 8일 줬던 마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 두 차례 이빨 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역시 뭐 별게 없고 저는 그래서 2번마 로얄 빅토리 2번만 로얄 빅토리가 상당히 재밌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기록 자체만 보면은 1분 17초 때 별게 없는데 마필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전개 자체가 이번 경주 가장 좋게 나옵니다. 2번만 로얄 빅토리의 전개 자체가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세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의 축은 2번만 로얄 빅토리를 놓고 공략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 천연강자가 진짜 이게 뭐 11월 2일 날 입상할 때도 뭐 저 짜내서 그런 거고요. 뭐 10월 5일도 뭐 거의 비슷한 레이스인데 뭐 딕시 오더니 이게 올라온 그런 정도가 싶은데 올라오는 두 마리를 봐야겠네요. 비록 승분주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올라오는 두 마리 이번에 로얄 빅토리하고 11번에 골드 웨이브 이 두 마필이 인기말을 유례 나갈 수 있는 이런 찬스가 오지 않느냐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서 7경주 들어갈게요. 혼합 3군에 1400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7경주는 이제 7번에 위키드 메신저하고 8번에 장산태양이 좀 많이 좀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두 마필 모두 안 되는 마필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번 경기는 뭐 넓게 보면 좀 앞초리에 보면 7번, 8번, 11번 세 마필 싸움이라고 봐야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11번만 불그레 신화를 축이라고 봅니다. 이 불그레 신화란 마필은 뭐 데뷔전에서 늑발하면서도 뭐 정말 인상적인 걸음 보여줬고 의외로 지난번에 안 팔렸어요. 이게 안 팔릴 때 뭐 좀 땡큐죠. 정말 2,900가 나올 배당이 아닌데 이게 헤이켄에 붙여서 배당을 굉장히 잘 나왔고 어쨌든 이 불그레 신화란 마필은 뭐 장산태양이나 위키드 메이션보다 기본 잠재력 자체가 더 높기 때문에 뭐 외곽이고 박병준이지만 뭐 충분히 능력 발휘가 다시 한번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통 기자. 저도 이번 경주는 능력마다 간의 접전 경주고 편성이 상당히 센 편성입니다. 7번마 위키드 메신저, 8번마 장산태양, 11번마 불굴의 신화, 7번, 8번, 11번 세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세고요. 7번마 위키드 메신저는 1700m 직전 경주 출전했다가 실패를 하자 바로 거리를 1400으로 줄여서 도전을 하는데 과연 뭐 8번, 11번에 이길 수 있을지 이 점이 좀 변수고 8번 장산태양은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가 조금 마피를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막판에 걸음이 상당히 나왔는데 이쿠 선수 좀 끄는 악벽을 얼마나 잘 제어할지 모르겠지만 능력은 가능하고 11번마 불굴의 신화는 제가 직전 경주 쌍승식으로 적중을 시켜줬던 마필에서 아는데 직전 경주가 요 마필의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컨디션 자체가 베스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선행 가서 뭐 여유있게 우승을 했는데 그렇다 보면 저는 이번 경주는 11번 놓고 8번만 장산태양 11번, 8번 한 방 맞건이 상당히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인기는 뭐 7번, 8번, 11번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참고로 이번에 피니시블로는 그 당일날 마체중 관계에는 좀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좀 체중이 근래 들어가서 너무 좀 많이 찢어가지고 능력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체중이 좀 빠지는 순간 독등 승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체중 관계를 반드시 좀 체크해 주시면서 11번의 불굴의 신화 긴 이제 공백 이후에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능력 발휘해 주는데 연투가 기대가 되고 있다. 지켜주면서 자 8경주는 국산 사고에 1800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1800이라는 게 또 기가 막힌 변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 드디어 9번의 강남 세트기가 또 이제 강력한 인기마로 지금 잡혀 있고요. 뭐 1번의 대대장, 3번의 1비, 7번의 황금의 세상 잡혀 있는데 이게 마필 투수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난장 같은데요. 난타선이죠. 일단 충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강남 세통이란 마필이 뭐 누구나 다 아는 뭐 서울 경마장 대표 늑발맞죠.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연투를 해내고 있는데 경주거리가 1800으로 늘어났어요. 또 편성도 강하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 강남 사투기는 늑발하는 마필이니까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좀 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이런 마필은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정말 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남 사투기를 의도적으로 좀 빼고 배당을 노려봐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축은 역시 일루만 대대장이죠. 일단 뚜렷 선행화가 없어요. 액면 선행은 이번 질풍엘진이나 3번 1비 정도가 선행인데 박어른 유지의 최근 스타일로 보면 대대장 가지고 이거 100% 무빙을 뜨고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무빙을 뜨고 넘어오는 순간에는 뭐 추임을 해올 마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충분히 버틴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배팅의 축은 1번마 대대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축은 없는 경주입니다. 전부 다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마필. 뭐 9번마 강남 세트기 말했다시피 고질적인 뭐 발주 고착마 이런 마필이 인기마라면은 배팅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일단 스타트할 때 완전히 발주에서 안 나오거든요. 거의 절반은 지고 돌아간 거라서 인기마의 강남 세뚜기 상당히 메리트는 떨어지고요. 7번마 황금빛 세상 제가 뭐 징하게 노렸다가 매번 최근에는 늑발까지 하면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편성이 좀 약하긴 하지만 인기마에서는 역시 노릴 가치가 없고 저는 이번 경주 재밌게 보는 마필이 바로 2번마 질풍행진이 되겠습니다. 선행만 없는 편성에서
기습적인 선의 승부. 직전 경주는 의외로 종반 끈기까지 좀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는 기습적인 선의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똥막 편성에서 이번 마 질풍행진이 선행을 나가는 순간 그대로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강남 세뚜기가 이제 코너를 4개를 처음 돈다는 게 이제 관건 같아요. 코너 4개 도는 것과 코너 2개 도는 것은 인도발마에게는 굉장히 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점이 변수이기 때문에 최근에 액면에 너무 또 지나치게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안쪽에 2마리 이야기하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에 대대장, 2번에 질풍행진. 안쪽에 2마리가 일본 경주는 좀 관심을 끌고 있다. 지켜주시면서 구경주 오늘 박남기 위원의 추천으로 준비되어 있고 국산 3군의 1200입니다. 구경주는 이제 13번에 비더버 챔프 쪽을 이제 중심으로 12월에 수베니어라든지 14번에 터보제트 또는 8번 6개 통계 끝브랜드 말들 중심으로 이제 인기가 좀 들어가는데요.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1200m 거리를 노리고 투전한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3연승을 거두고 있는 13번마 비더버 챔프가 인기를 끌지만 상당히 좀 불안하다 보여집니다. 승분전이고요. 거리를 노리고 승부를 거는 마필들이 많다면은 3번마 비더버 챔프는 누추입 4, 5착, 3착 내에도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저는 이번 경주에 12번마 스페니어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직전 경주도 추천해드렸고 좀 노렸던 마필인데 그때 당시 제가 승부 의지를 전혀 잘못 파악했습니다. 각지를 변경하는 건지 아예 꼴찌에서 있다가 막판에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분명 선입권에서 끈기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 경주가 선행마가 많긴 하지만 12번마 수베니어가 1200에서 보여준 능력이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12번 놓고 후차권을 좀 넓게 공략을 해야 되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랑규의 추천이죠? 일단 이번 경주 포인트는 역시 1200이에요. 최근에 성적 자체는 부진합니다만 적정거리 1200으로 내려온 보병들이 정말 많은 애 있습니다. 이게 좀 인기마 외곽에 12, 13, 14 이런 마필들이 쉽게 입상할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이 셋마필 모두 빠져도 사실 할 말이 없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정말 1200으로 내려와서 가장 혜택을 보고 정기적인 메리트도 있는 또 컨디션까지 올라와 있는 금마필을 배팅 축으로 복대봉 막공까지 노려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오늘 편성된 경주 중에서는 가장 난이한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이제 그러니까 1200 경주 거리가 나오면서 이게 1200에서는 한번 한 컬 하는 말들이 대부분 다 몰려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거 박빙의 승부입니다. 완전히 코차 머리차로 그냥 게임 끝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능력이 수민을 한 마리 박남기 위원회 노래가는 추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10경주 김태현 기자 노리고 있습니다. 국산 2군의 1900에 전개되는 김태현 기자의 추천 경주가 되고요. 이번 경주는 역시 강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액면은 6번에 락슈미 중심으로 이번에 피코나이스 쪽에 인기가 모아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마 레이스라는 점에서 역시 변수가 좀 많은 레이스고 저는 이 3번 시테우스가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만 기본적으로 1900이라는 경주 거리도 그렇고 상대 마필들이 1900이라는 경주 거리가 좀 부담이 좀 있는 마필들이 좀 많아요. 인기 마필 중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테우스가 최근에 부진합니다만 사이즈는 대구도 남는 마필이고 또 1900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의 추천의 편이죠? 일단 이번 주 10경주는 국산마 2군 치고는 상당히 부진한 마필들 간의 혼전 경주입니다. 핸디캡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출마 투표를 미리 했는데 그 출마 투표가 워낙 들들하니까 나중에 노리고 들은 마필들도 꽤 있고요. 잘릴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편성 자체를 약하고 마필 자체 컨디션 많이 끌어올려놓고 상대적으로 느릴만한 가치 있는 마필 요 마필 놓고 하는데 중배당 하나와 저배당 하나 2방 정도를 노릴 텐데 적중 자신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두 번째 승부경주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락슈미도 이게 지난 11월 8일 진짜 기가 막히게 깜짝 놀랐죠 정말. 저게 락슈미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런 데서 다시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절묘한 운영은 또 다시 한 번 나오기 힘든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직전 경주에 이제 입증이 되었던 그런 말이 되겠고요. 경영이 이제 8번의 라이트닝 이글도 좀 냄새를 좀 풍기는 그런 말 같은데 그러나
능력은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또 김태형 기자가 또 마방떡 취재를 통해 가지고 또 재밌는 마필 한 마디 건져냈기 때문에 좋은 승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혼합 1군의 1800인데 신승훈의 1군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승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번 원더볼트 중심을 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액면은 5번의 클린 합체나 8번의 빛의 정상 60kg이라고는 합니다만 뭐 빼고 갈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박영 교수는요? 그렇죠. 뭐 원더볼트는 60kg지만 지금 현존하는 서울 경마장 넘버 1이라고 봐야죠. 지난번에 뭐 터프 1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원더볼트의 60kg 인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제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후자권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단 저는 뭐 보병 두 마피를 보고 있는데 이 3번 빅파워 같은 경우도 충분히 뭐 이 편성에 52kg라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외곽에 또 10원 싱싱해지 이 부담 중량이 좀 민감한 마필인데 54의 부담 중량이라면 정말 싱싱해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가 우열 자체는 좀 드러난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1번만 원더볼트가 60kg. 뭐 처음 짊어지는 부담이긴 하지만 워낙 힘 자체랑 투심이 좋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싶고요. 후차권에서는 최근 가장 가파른 상승을 타고 있는 5번 클린업 천하와 8번 빛의 정상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 중에 제가 좀 더 세게 보는 마피는 바로 5번마 클린업 천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가 1군 첫 승문전이었는데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같은 추진력을 보여줬고요. 지금은 또 11주 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 주기가 길어졌는데 상태는 직전보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전 경주 그 원더볼트와 3마신 차로 지긴 했지만 편성 자체뿐만 하고 한 번 더 클린업 천하 같이 1번, 5번 원더볼트 클린업 천하가 같이 동반 입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빛의 정상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400권 이하에서는 참 능력이 나와주는데 1,800에서는 그렇게 큰 아우라를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좀 거리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인기마다 팔리거나 말거나 뭐 별 관심이 없고요. 이게 지금 뭐 지금 되는 말들 많습니다. 이번에 과천대감이라든지 3번의 빅파워, 특히 6번에 이제 바다질주가 승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51kg 다 나오는데 이것도 이번에 직전에 한라축제가 저희들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제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대가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바다질주의 기량도 지난번에 무빙 딱 뜨면서 능력이 나와줬기 때문에 무빙 뛰기에는 51kg이 더 좋으면 좋지만 안 좋을 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2번, 3번 모두 다 부중중인 조건에서는 5번, 8번에 견주어 가지고 결코 모자람이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을 끌을 만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1번에 원더볼트에게 붙여가지고 요거는 바로 중배당 딱 때려먹기 좋은 삼복성으로 물론 가야죠. 이런 레이스는 폭성식보다는 삼복성 레이스가 적중과 배당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 보기 때문에 11경주 마지막 경주는 배당으로 때리는 신승훈이의 삼복성 승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